너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니? 별일도 없었는데 몸이 먼저 지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묵직하고 숨이 짧고 마음은 이미 서둘러 있다. 병원에서 큰 이상이 없다고 해도 몸은 이상하리만큼 무겁고 예민해.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예민함이 슬픔으로 바뀐다. 이유 없는 눈물이 나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해져. 너는 속으로 묻는다. 내가 약해진 걸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나는 오늘 너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건네고 싶어. 혹시 그 모든 시작이 숨에서부터였던 건 아닐까? 숨이 얕아지는 순간부터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긴장을 올리고, 긴장이 오래가면 잠도 깨지고 소화도 흐트러지고 통증이 늘고 마음도 어두워지는 그 조용한 반복. 나는 이것을 스트레스병 우울의 고리라고 부르고 싶어.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인간적인 자동 반응이야. 너의 몸이 너를 살리려고 너무 오래 열심히 일한 결과일지도 몰라. 여기는 신비한 지식. 우리는 신비를 팔지 않아. 대신 너의 몸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었던 신비를 너 스스로 이해하게 돕고 싶어. 이해는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면 긴장이 풀리고, 긴장이 풀리면 숨이 깊어져. 그때부터 너는 내가 다시 나를 다룰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조금씩 되찾게 된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단전 호흡 3단기, 즉 세 구간으로 숨을 나누어 길을 만드는 호흡이야. 이름은 거창하지만 방식은 놀랄 만큼 단순해. 숨이 들어갈 길을 세 칸으로 나누어 위에서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차분히 채우는 거지. 동양에서는 단전을 기운이 머무는 중심이라고 말해왔고, 현대과학은 복식호흡이 횡격막 가로막을 크게 움직여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심장 박동과 호흡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몸의 브레이크를 다시 살려라. 너는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야. 마음이 불안하면 숨이 가빠진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도 성립해. 숨이 가빠지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가면 몸은 만성적으로 긴장하며 에너지를 낭비한다. 에너지를 낭비하면 무엇이 오니? 쉽게 지치고, 작은 자극에도 화가 나고, 결정이 흐려지고, 실수와 후회가 늘어난다. 여기서 사람들은 운이 나빠졌다고 말하기도 해. 나는 그 표현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만이 아니라 네가 하루를 선택하는 방식이 만드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숨이 안정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재물운이 가진 가장 현실적인 얼굴이야. 어떤 기적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너의 리듬이 너를 더 좋은 자리로 데려가는 것. 그렇다면 3단기는 무엇이냐? 아주 쉽게 말해 숨이 들어오는 길을 이렇게 느껴보는 거야. 첫째는 아래, 하단 단전, 배꼽 아래의 부드러운 공간. 둘째는 가운데, 중단, 명치와 갈비뼈 아래쪽이 넓어지는 자리. 셋째는 위, 상단, 가슴 위쪽이 억지 없이 살짝 열리는 자리. 우리는 이 세 구간을 힘으로 움직이지 않아. 느낌으로 길을 열고 호흡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거야. 시작하기 전에 너에게 안전한 약속을 하나 할게.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 특히 심한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생활이 무너질 정도의 불안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먼저야. 하지만 동시에 너도 알지, 생활 속에서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안정의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너를 지탱하는 든든한 손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3단기는 바로 그 손잡이가 될 수 있어. 자, 이제 너와 함께 첫걸음을 해보자. 지금 너는 앉아도 좋아. 등받이가 있는 의자면 더 좋고 바닥에 앉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게 아니라
척추가 길어지는 느낌이야. 턱은 살짝 당겨서 목 뒤가 길어지게 하고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내려놓아. 손은 아랫배 위에 가볍게 얹어. 마치 괜찮아. 여기 있어. 라고 배에 말을 걸듯이. 그리고 먼저 확인할 게 있어. 너는 지금 숨을 어디서 쉬고 있니? 어깨가 오르내리니? 가슴만 들썩이니? 아니면 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니? 정답은 없어. 다만 현재를 보는 거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돼. 왜냐하면 주의가 가는 곳에 긴장은 풀릴 가능성이 생기거든. 이제 3단계의 첫 구간. 하단으로 내려가 보자. 숨을 억지로 깊게 들이마시지 마. 오히려 아주 작게 들이마시되 공기가 배꼽 아래로 스며든다고 상상해. 배를 내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단지 손 아래의 공간이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쉴 때는 길게.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몸은 위험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기 쉬워. 과학적으로는 날숨이 길어질 때 심박 변이도 HRV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긴장 반응을 담당하는 교감신경의 과도한 흥분이 가라앉기 쉬워. 너는 이걸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숨이 내려가니까 마음도 내려간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수해. 단전 호흡을 힘주는 운동으로 착각하는 거야. 배에 힘을 주고 밀어내며 얼굴까지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단전이 아니라 상체가 긴장해. 3단계는 반대야. 배는 부드럽고 얼굴도 부드럽고 목도 부드러워야 한다. 단전은 딱딱한 돌이 아니라 따뜻한 물그릇 같은 곳이야. 물그릇은 흔들수록 넘치지. 가만히 두면 고요해져. 너는 지금 스트레스 고리를 끊는 첫 칼집을 내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는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몸의 반응이 계속 유지될 때 커진다. 사건은 지나갔는데 몸이 계속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몸이 스스로를 소모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지우지 못해도 반응의 지속을 끊을 수는 있어. 하단으로 숨을 내리는 건 그 지속을 끊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자. 하단을 느꼈다면 너는 이미 절반을 해낸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다시 막힌다. 왜냐하면 하단으로 숨을 내리려다가 중간이 꽉 조여 있는 걸 발견하거든. 명치가 굳고 갈비뼈가 안 열리고 속이 답답하다. 맞아. 그곳이 바로 네가 오래 참아온 감정이 걸려있던 자리일 수 있어. 우리는 그걸 억지로 뚫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가운데 길을 넓혀줄 거야. 하지만 오늘 일부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좋아. 너는 단전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래로 하고 있다는 것. 네가 얻어야 하는 건 퍼포먼스가 아니라 안정이야. 안정이 쌓이면 너의 몸은 스스로 더 깊어질 거야. 이제 너는 숨을 한 번만 더 내쉬어봐. 길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짧게 말해줘.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신경계에 보내는 안내문이야. 몸은 말보다 감각을 믿지만 말은 감각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 좋아. 너는 하단의 문손잡이를 만졌어. 다음에는 그 문 뒤에 있는 가운데 길. 명치와 갈비뼈 아래쪽이 왜 그렇게 쉽게 굳는지, 그리고 그 굳음이 마음의 어둠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방식으로 풀어보자. 너의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삶이 조용히 달라질 여지는 이미 생겼다. 너는 아마 어느 순간 이런 걸 느꼈을 거야. 배 아래로 숨을 내리려고 하면 그 아래는 의외로 부드러운데 중간에서 딱 걸린다. 명치가 단단하고 갈비뼈 아래가 좁아지고 숨이 거기서 맴돌다 다시 위로 튀어오르는 느낌. 그래서 역시 나는 단전 호흡이 안 맞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지.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그건 네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이 너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명치 부근은 네가 살아온 시간만큼
참아온 힘이 쌓이는 자리야.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미소를 짓지만 속에서는 걱정이 꼬리를 물고 괜찮다 말하지만 몸은 계속 대비하는 그 습관이 오래되면 그 습관은 감정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계에 저장돼 특히 횡격막 위아래, 늑골의 움직임, 그리고 명치 주변의 긴장 패턴이 굳어지기 쉬워. 그래서 너는 배로 숨을 내려보내려 해도 중간에서 여긴 통과 금지라는 듯이 몸이 막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뚫지 않는 거야. 너는 절대 명치를 힘으로 밀어내면 안 돼. 그 순간 몸은 더 강하게 방어한다. 우리는 뚫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야. 힘을 더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더하는 쪽으로. 너는 지금 편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좋아. 등은 세우는 게 아니라 길게, 턱은 살짝 당겨, 목 뒤가 편안하게, 손 하나는 아랫배, 다른 손은 명치 아래 갈비뼈 경계쯤에 살짝 올려봐. 손은 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네가 느끼는 안테나야. 이제 숨을 아주 작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가 먼저 아주 미세하게 따뜻해진다고 상상해. 그리고 그 다음 1초만 명치 아래 갈비뼈가 양옆으로 조금 넓어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줘. 크게 넓힐 필요 없어. 오히려 아주 작은 틈이면 충분해. 마치 굳게 닫힌 서랍을 억지로 당기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한번 만지고 다시 놓고 다시 만지면서 나는 서두르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느낌으로. 이때 너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게 더 중요해.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너의 몸은 위험 신호를 낮추기 쉬워. 현대 생리학에서는 숨을 내쉴 때 부교감 신경 쪽이 활성화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보기도 해. 쉽게 말하면 내쉬는 숨이 길면 몸이 브레이크를 더 잘 밟는다. 너는 이걸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숨을 내쉬니까 명치가 조금 내려앉는다. 맞아. 그 내려앉음이 바로 고리의 끊어짐이야. 왜냐하면 스트레스의 고리는 대부분 여기에서 강해져. 사건이 생기면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위로 뜨고 명치가 조여. 명치가 조이면 소화가 흔들리고 소화가 흔들리면 몸이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잠이 깨고 잠이 깨면 다시 감정이 쉽게 가라앉아. 너는 그 고리를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지도 몰라. 그러니 명치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고리의 한 축이 약해진다. 이건 정신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하는 거야. 너는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지. 여기서 너에게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기술을 더 얹어줄게. 명치가 굳어 있을 때 사람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다가 오히려 더 막혀. 그러니 반대로 해보자. 들숨은 3만큼만, 날숨은 6만큼. 숫자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 느낌만 기억해. 들이마시는 숨은 작게, 내쉬는 숨은 길게, 그리고 내쉬는 순간에 어깨가 내려오는 걸 확인해. 어깨가 내려오면 명치도 내려올 가능성이 커. 몸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너는 3단계의 두 번째 길을 열고 있어. 아래만 열면 사람은 가끔 더 답답해져. 왜냐하면 중간이 막혀 있으면 아래로 내려간 숨이 돌아 나오지 못하고 위로 튀어오르거든. 그래서 중간을 조금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숨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리고 흐름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감정은 생각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몸의 리듬이 달라질 때 감정도 따라올 때가 많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있어.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오해. 특히 우울감이 있거나 불안이 있는 사람은 가슴을 크게 열려고 하면 오히려 심장이 더 두근거리거나 숨이 더 가빠질 수 있어. 왜냐하면 상단을 먼저 열면 숨이 위로 몰리기 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상단은 크게가 아니라 조용히야. 마치 창문을 확 열어젖히는 게 아니라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너는 이제 손을 가슴 위쪽, 쇄골 아래쯤에 아주 가볍게 대봐.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이 부위가 들썩거리며 올라가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목이 길어지고 가슴 앞이 조금 부드러워진다 정도만 허락해. 상단은 숨을 끌어올리는 곳이 아니라 숨이 지나가며 막히지 않도록 길을 다듬는 곳이야. 그래서 상단에서 해야 할 일은 확장이 아니라 이완이야.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상체가 긴장하면 목 주변 근육이 과활성되고 그때 호흡은 보조 근육에 의존하기 쉬워져. 그러면 숨이 얕고 빨라지지. 숨이 얕고 빨라지면 이산화탄소 균형이 흔들리고 어지럼이나 손발 저림 같은 불편감이 생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물론 개인차가 크지만 핵심은 하나야. 상단이 긴장하면 숨이 더 불안해지기 쉽다. 그러니 상단은 열어야 할 곳이 아니라 풀어야 할 곳이야. 네가 쇄골 주변을 부드럽게 만들면 몸은 이제 싸울 필요 없다는 신호를 더 잘 받는다. 이쯤에서 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럼 3단계는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지? 좋아. 아주 간단한 흐름으로 해보자. 너는 숨을 들이마실 때 첫째 하단이 40% 채워지고 그 다음 중단이 40% 채워지고 마지막에 상단이 20%만 스친다고 느껴봐. 다시 말하지만 숫자는 정확할 필요 없어. 다만 아래가 더 많고 위는 더 적다는 원칙만 잡아. 그리고 내쉴 때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이 상단의 힘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 명치가 내려앉고 마지막에 아랫배가 조용해지는 순서로. 이것이 3단계의 리듬이야. 여기서 너의 목표는 기이한 체험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변화야. 숨이 한 번이라도 길어지는 것, 명치가 한 번이라도 내려오는 것, 어깨가 한 번이라도 떨어지는 것. 그 한 번이 쌓여서 습관이 된다. 그리고 습관은 내 하루를 바꿔. 하루가 바뀌면 사람들은 그걸 운이 달라졌다고 부르기도 하지. 나는 그 표현을 너무 쉽게 쓰고 싶진 않지만 너의 리듬이 바뀌면 네가 만나는 사람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해. 예민한 상태에서는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급한 상태에서는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중요한 기회를 피하게 되지. 반대로 숨이 안정되면 너는 한 박자 늦출 수 있어. 한 박자 늦추면 더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이것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이유야. 무조건 들어온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게 만드는 너의 상태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제 너에게 아주 현실적인 적용 하나를 알려줄게. 너는 갑자기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지 않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복잡해지거나 손이 차가워지는 순간. 그때 사람들은 생각으로 해결하려 해. 괜찮아,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그런데 몸이 이미 경보를 울리면 생각은 잘 안 먹혀. 그럴 때는 3단계의 순서를 아주 짧게 사용해봐. 들숨은 하단까지만 얕게, 날숨을 길게, 그 다음 들숨의 중단을 아주 조금, 날숨을 더 길게, 그리고 마지막에 상단은 풀기만. 이렇게 3번만 해도 경보가 완전히 꺼지진 않아도 소리가 줄어들 수 있어. 소리가 줄면 너는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 또 한 가지. 잠들기 전에 머리가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지. 그때는 상단을 열려고 하지 말고 하단에 손을 얹고 날숨만 길게 해봐. 날숨이 길어지면 명치가 내려앉을 가능성이 생기고 명치가 내려앉으면 가슴 위가 덜 조여. 이 흐름을 너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잠은 의지가 아니라 조건이야. 조건을 만들면 잠은 더 쉽게 찾아온다. 물론 너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나는 숨을 의식하면 오히려 더 불편해. 맞아. 그런 사람이 있어. 특히 불안이 강했던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은 숨을 의식하는 게 검사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럴 땐 너는 숨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단지 손의 온도만 느껴봐. 아랫배 위 손의 온도, 명치 위 손의 온도, 쇄골 아래 손의 온도. 온도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주의가 몸으로 내려오고
주의가 내려오면 호흡은 자연스레 조금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생겨. 이것이 강요 없는 3단기야. 너는 지금 너의 몸이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어두워지는지, 그 고리가 어디서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그 고리에 어떤 틈을 낼 수 있는지 감각으로 배우고 있어. 그리고 감각으로 배운 것은 오래 남는다. 머리로만 이해한 건 쉽게 잊히지만 몸이 한번 이게 편하다를 기억하면 그 기억은 너를 다시 데려올 수 있어. 자, 숨을 한번 내쉬어보자. 길게. 내쉬는 동안 어깨가 조금이라도 내려갔니? 명치가 아주 조금이라도 부드러워졌니? 그 작은 변화가 오늘의 성과야.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몸은 지금 오래된 습관을 조용히 다시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는 아마 곧 깨닫게 될 거야. 3단기는 단지 숨의 기술이 아니라 너의 하루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걸. 숨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변화는 드라마처럼 크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노년의 변화는 원래 그런 거야. 조용하지만 깊고 오래 간다. 너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야. 숨을 아래로 내리면 마음이 조금 내려오고, 가운데가 풀리면 가슴의 답답함이 덜해지고, 위쪽을 억지로 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다시 길을 잃어. 이유는 간단해. 호흡을 연습으로만 붙잡아두기 때문이야. 연습은 멋져 보이지만 생활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오래 못 가. 특히 너처럼 하루의 리듬이 이미 굳어있는 시기엔 더 그래. 그러니까 오늘은 3단기를 기술해서 삶의 방식으로 바꾸는 다리를 놓아보자. 너는 스트레스가 올 때 항상 같은 순서로 무너지는 걸 경험했지.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몸이 따라가고, 잠이 깨지고, 소화가 흐트러지고,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감이 스미듯 들어온다. 그때 너는 왜 나는 또 이래 하고 자책하기 쉬워. 그런데 자책은 이상하게도 호흡을 더 좁게 만든다. 어깨가 더 올라가고, 턱이 더 굳고, 명치가 더 조여. 그러면 고리는 더 단단해지지.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자책의 언어 대신 리듬의 언어를 써보면 좋겠어. 즉, 나는 지금 고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알아차리고 고리를 끊는 가장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거야. 생각으로 싸우지 말고 몸의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여기서 과학 이야기를 조금만 더 얹어볼게.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은 마음의 약함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자동 프로그램이야. 교감신경은 몸을 각성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몸을 회복시키지. 문제는 교감신경이 켜지는 게 아니라 꺼질 줄 모르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계속 경보를 울리고 있어서 마음이 그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설득하려고 하기보다 경보 소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해. 3단기는 바로 그 경보를 낮추기 위한 브레이크의 리듬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브레이크는 밟는다고 바로 서지 않아. 특히 내리막에서는 더 그렇지.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건 한 번 잘하는 숨이 아니라 짧게 자주 돌아오는 숨이야. 너는 숨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여러 번 다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편이 훨씬 강력해. 그게 노년의 지혜에 더 맞아. 길게, 무리하게,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라 짧게, 부드럽게, 여러 번 바꾸는 것.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3단기를 어떻게 묻혀둘 수 있을까? 나는 너에게 아주 간단한 장면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 바로 문턱이야. 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 외출하기 전, 신발을 신기 전, 혹은 전화를 받기 직전. 이런 작은 문턱은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되지. 그 문턱마다 너는 3단기를 길게 할 필요 없어. 단지 한 번에 3단 감각만 넣으면 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 아래를 1초 느끼고, 그 다음 명치 아래를 1초 느끼고, 마지막으로 쇄골 아래를 5초만 풀어준다. 그리고 바로 내쉰다. 내쉴 때는 위에서 아래로 힘이 빠지는 느낌. 이걸 단 한 번만 해도 너는 문턱을 넘는 방식이 조금 바뀐다. 그 한 번이 쌓이면 너는 고리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전에 아, 내가 지금 급해지고 있구나를 더 빨리 감지할 수 있어. 감지가 빨라지면 선택이 생기고, 선택이 생기면 고리는 약해져. 그리고 여기서 너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 3단계는 숨의 길이기도 하지만 주의의 길이기도 해. 너의 주의가 늘 머리 위에서만 맴돌면 생각이 과열되고, 과열되면 불안이 커져. 반대로 주의가 아래로 내려오면 몸의 감각이 살아나고, 감각이 살아나면 현재로 돌아오기가 쉬워.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내수용 감각 인테로셉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내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야. 이 능력이 좋아지면 감정의 폭풍이 오기 전에 파도를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 그래서 우울과 불안의 고리는 생각만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서도 끊을 수 있다. 너는 아마 그럼 재물은, 운의 흐름은 대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고 싶을지도 몰라. 나는 여기서 현실적인 말을 하고 싶어. 3단계가 돈을 마술처럼 끌어당긴다고 말하면 그건 너를 속이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숨이 안정되면 너의 선택과 행동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은 충분히 현실적이야. 숨이 불안정할 때는 작은 손해를 막으려고 큰 기회를 놓치고, 급할 때는 충동 구매를 하고, 불안할 때는 사람을 피하고, 피하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정보와 도움도 줄어든다. 이건 운이라기보다 상태의 결과야. 반대로 숨이 안정되면 너는 한 박자 늦출 수 있고, 한 박자 늦추면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그 판단이 쌓이면 손해를 줄이고 기회를 늘릴 가능성이 커져.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끌어당김은 하늘의 기적이 아니라 네가 더 맑은 상태에서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 만드는 흐름이야. 이제 너에게 아주 구체적인 70분 루틴을 하나 심어줄게. 이건 어려운 동작이 아니고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설계할 거야. 너는 앉아도 좋고 침대에 걸터 앉아도 좋아. 중요한 건 편안함이야. 처음 1분은 몸을 허락하는 시간으로 쓴다. 허리를 억지로 펴지 말고 정수리가 천장 쪽으로 길어지는 느낌만 가져가.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길게 하고 어깨는 내려놓는다. 여기서 이미 3단계의 0단계가 끝나. 자세가 바뀌면 호흡의 길이 바뀌거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야. 자세가 바뀌면 흉곽의 기계적 움직임이 달라지고 횡격막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너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편해지려고 해야 해. 다음 3분은 하단을 만든다. 들숨을 작게, 날숨을 길게. 들숨은 배꼽 아래를 부드럽게 스치고, 날숨은 길게 빼면서 손 아래가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참는 호흡이 아니라 흐르는 호흡이야. 숨을 멈추면 몸이 긴장을 배운다. 우리는 풀림을 배워야 해. 만약 숨을 길게 내쉬는 게 힘들면 입술을 아주 살짝 오므려서 후하고 내쉬어도 좋아. 그 얇은 통로가 날숨을 길게 만들고, 날숨이 길어지면 몸이 안정될 가능성이 커져. 그 다음 3분은 중단을 연다. 들숨에서 갈비뼈 아래가 양옆으로 아주 조금 넓어지는 느낌. 내쉬면서 명치가 내려앉는다는 느낌. 여기서 너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울컥하거나 한숨이 나오거나 가슴이 잠깐 아려도 놀라지 마. 다만 통증이 날카롭거나 숨이 더 막히면 범위를 줄여. 중단은 억지로 열면 안 돼. 중단은 오래 참아온 자리니까. 가장 예민한 자리야. 그러니 너는 그 자리를 공략하지 말고 위로해야 해. 마지막 2분은 상단을 열기가 아니라 풀기로 한다. 들숨에서 쇄골 아래가 들썩이게 만들지 말고 목이 길어지면서
가슴 앞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느낌만 허락해. 내쉬면서 얼굴과 턱에 힘을 빼. 너는 이걸 하면서 생각이 조금 멀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그건 멍해지는 게 아니라 과열이 식는 과정일 수 있어. 물론 개인차가 있고 심한 우울이나 공황 증상이 있는 사람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엔 억지로 몰입하지 말고 손의 온도만 느끼는 방식으로 아주 짧게 해도 충분해. 그리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이 무너질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 너는 혼자 버텨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까지가 앉아서 하는 3단계라면 너는 또 하나의 길을 갖게 될 수 있어. 바로 걷는 3단계야. 나이 든 몸은 앉아있을 때보다 걸을 때 더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 너는 집 안을 천천히 걸어도 좋고 밖에서 5분만 걸어도 좋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야. 걸음 2번의 들숨, 걸음 4번의 날숨. 들숨은 하단을 느끼고 날숨은 위에서 아래로 힘이 빠지게. 이 단순한 리듬이 너의 자율신경계를 다시 규칙으로 데려올 수 있어. 규칙이 생기면 마음은 덜 흔들린다. 마음이 덜 흔들리면 네 선택은 덜 급해지고 덜 급하면 실수도 줄어든다. 너는 그 변화를 운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더 정확한 표현을 좋아해. 내가 내 삶을 다시 잡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를 말과 연결해보자. 너는 이미 알지? 생각은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말은 몸에 더 가까이 닿을 때가 있어. 다만 길고 거창한 긍정문은 오히려 부담이 된다. 노년의 몸은 화려한 문장보다 짧은 안내문을 좋아해. 그래서 너에게 딱 한 문장만 줄게. 날숨에 맞춰 조용히 속으로 말하는 문장. 지금은 안전해. 또는 나는 내려온다. 이 말은 주문이 아니라 호흡의 방향 표지판이야. 내쉬는 숨과 함께 이 문장이 들어가면 너의 몸은 그 방향을 더 쉽게 기억한다. 너는 이제 3단계를 단지 잘하는 법이 아니라 돌아오는 법으로 쓰게 됐어. 돌아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찾으니까. 그리고 중심을 자주 찾는 사람은 결국 삶의 결정들도 조금씩 달라진다. 사람들과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몸의 기운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관계와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건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너의 상태가 만들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파장이지. 이제 너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좋아. 방법은 알겠어. 그런데 나는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전혀 안 된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해.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지속의 비밀이 들어있으니까. 어떤 날은 호흡이 내려가고 어떤 날은 도무지 내려가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럴 때 너를 다시 살리는 아주 작은 장치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서 너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어. 너는 아마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을 거야. 3단계는 잘할수록 좋아지는 기술이 아니라 돌아올수록 삶을 바꾸는 습관이라는 것. 그런데도 너는 분명 이런 날을 만나게 돼. 어제는 숨이 아래로 내려가더니 오늘은 아무리 해도 명치가 꽉 막히고 머리가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해. 그리고 너는 속으로 묻지. 왜 나는 이러지? 또 원점인가? 아니야. 그건 원점이 아니야. 너의 몸은 하루하루 상태가 달라. 잠의 질, 날씨, 혈당, 통증, 걱정거리, 사람과의 대화,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신경계를 만든다. 그러니 어떤 날은 내려가고 어떤 날은 안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워. 중요한 건 그때 너의 태도야. 안 되면 더 세게가 아니라 안 되면 더 작게 해. 이것이 3단계의 마지막 비밀이야. 먼저 너에게 금기를 하나 말해줄게. 3단계를 하면서 숨을 잡아당기지 마. 특히 불안하거나 우울한 날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 욕심이 오히려 상단을 과하게 자극해서 심장이 더 두근거리거나
어지러움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이 호흡이 나한테 안 맞나 하고 더 불안해지지. 그래서 금기는 딱 하나야. 들이마시는 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쉬는 숨으로 길을 만들기. 들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두고 날숨으로만 몸을 설득해. 날숨이 길어지면 몸은 지금은 괜찮다는 신호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그 다음은 안 되는 날의 응급처치야. 너는 어떤 날 하단을 느끼려고 하면 더 불편해질 수 있어. 그럴 땐 하단을 만들지 말고 찾아야 해. 방법은 아주 단순해.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숨을 바꾸지 말고 손의 온도만 느껴. 따뜻함이든 차가움이든 괜찮아. 온도를 느끼는 동안 너의 주의는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온다. 주의가 내려오면 호흡은 조금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게 1단계야. 2단계는 하품 같은 날숨이야.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하듯이 아주 길게 하하고 내쉬어봐. 크게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내쉬는 쪽을 길게. 하품은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지. 억지로라도 그 형태를 흉내내면 목과 턱의 긴장이 풀릴 가능성이 생겨. 상단이 풀리면 중단도 풀리고 중단이 풀리면 하단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 3단계는 발바닥이야. 너는 지금 숨을 고치려 했지. 그런데 어떤 날은 숨이 아니라 바닥 감각이 먼저야. 서서 발바닥을 느껴. 발가락을 살짝 펴고 뒤꿈치의 무게를 느끼고 무릎을 잠그지 말고 풀어. 발바닥이 바닥을 느끼면 뇌는 균형을 안정으로 인식하기 쉬워. 균형이 안정되면 방어 긴장이 내려가고 그때부터 숨도 조금씩 돌아온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신체, 신경 연결이야. 그러니 안 되는 날에는 숨을 붙잡기 전에 먼저 바닥을 붙잡아라. 너는 넘어질까봐 긴장하는 몸을 달래야 한다. 이제 되는 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되는 날에는 너의 욕심이 문제야. 오늘은 느낌이 좋으니까 더 깊게 하고 밀어붙이면 몸은 다시 경보를 울릴 수 있어. 그래서 되는 날에도 규칙은 같아. 작게, 부드럽게, 자주. 3단계는 퍼포먼스가 아니야. 특히 노년의 몸에서는 큰 폭의 변화보다 작은 폭의 반복이 훨씬 오래간다. 여기서 너에게 아주 구체적인 21일 리듬을 제안하고 싶어. 이건 거창한 도전이 아니야. 하루에 딱 3번. 1분씩만. 아침에 일어나서 1분. 오후에 마음이 급해질 때 1분. 잠들기 전 1분. 각 1분은 이렇게 쓰면 돼. 아침 1분은 하단손을 아랫배에 얹고 날숨을 길게 5번. 들숨은 그냥 따라오게 둔다. 오후 1분은 중단 명치 아래를 느끼며 갈비뼈가 옆으로 아주 조금 넓어지는 상상. 날숨 길게 5번. 밤 1분은 상단 풀기 쇄골 아래를 부드럽게 턱과 얼굴 힘을 빼면서 날숨 길게 5번. 너는 이렇게 3단계를 하루에 3지점에 묻혀두는 거야. 이 방식이 좋은 이유는 단 하나야. 네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루가 너를 대신해서 기억해주기 때문이야.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에서 생긴다. 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고 3단계는 그 구조를 유지하는 리듬이야. 자, 이제 너는 아마 재물운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분명해졌을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솔직하게 말할게. 호흡이 돈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아. 하지만 호흡이 내 상태를 바꾸면 내 선택이 바뀌고 네 관계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그 결과로 삶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는 사람은 손해를 증폭시키는 선택을 하기 쉽다. 급하게 결정하고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망치고 불안해서 기회를 피하고 에너지가 바닥나서 할 일을 미루고 미뤄서 더 불안해지는, 이건 운이 아니라 상태의 연쇄야. 반대로 숨이 안정되면 너는 한 박자 늦출 수 있어. 한 박자 늦추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실수가 줄면 관계가 덜 깨져.
관계가 덜 깨지면 도움과 정보가 들어올 길도 더 열린다. 이것이 끌어당김이 가진 현실적인 의미야. 네가 더 맑고 안정된 상태로 세상을 만나면 세상도 너를 다르게 만난다. 나는 이걸 너무 신비롭게 포장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무 냉정하게 무시하지도 않을 거야. 삶은 결국 상태와 선택의 누적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아주 작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 너는 오늘 이 3단계를 들으면서 어느 구간이 가장 막혔니? 아랫배였니? 명치였니? 아니면 목과 쇄골 아래였니? 댓글로 너의 느낌을 남겨줘. 명치가 단단해요. 숨이 자꾸 위로 떠요. 하단이 잘 안 느껴져요. 이런 말 한 줄이면 충분해. 너의 한 줄이 다른 사람의 길이 될 수 있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너에게 더 안전한 방법을 이어서 건네줄 수 있어.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신비한 지식을 구독해줘. 우리는 과장된 약속 대신 너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기술을 꾸준히 나눌 거야. 몸이 늙는다고 해서 삶이 좁아져야 하는 건 아니야.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지혜롭게, 더 조용히, 더 깊게 넓어질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길게. 너는 고리를 끊으려고 애쓴 게 아니야. 너는 이미 고리 밖으로 나올 문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 문은 크지 않다. 1분짜리 날숨이고 손바닥의 온도이고 발바닥의 감각이다. 하지만 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덜 절망한다. 그리고 덜 절망한 사람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너의 숨이 그 선택을 지켜줄 거야.